지난 시간에 내 사조, 내가 보기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조 팔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천간과 지지의 글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사주는 4개의 글자와 8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아래 그림은 2024년 7월 30일 낮 12시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것을 가장해서 만든 사조 팔자예요. 일단 이 아이는 들판에 피는 꽃 또는 풀 또는 곡식나무 또는 넝쿨나무 등을 일컫는 을목으로 태어났네요. 을미일주가 돈이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해서 한번 올려보았는데 오른쪽 첫 번째 빨간 테두리를 친 자리를 국가 또는 조상을 비유해서 말하고 초년운을 비유하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테두리를 친 부분은 사회, 부모 또는 형제를 말하고 중년운을 비유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 남편 자리를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일간, 나라고 써져 있는 곳에 빨간 테두리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나와 배우자를 말한답니다. 마지막 빨간 테두리를 친 곳은 자식 자리 또는 아랫사람 또는 말년운을 말하기도 해요. 누구나 천간에 4개의 글자, 지지에 4개의 글자를 가질 수가 있는데 위에 빨간 박스 이것을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 빨간 박스 이것을 지지라고 말한답니다. 지난 시간에 천간에 오는 글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지에 오는 글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사주 팔자는 10간, 12지가 있는데 22개 글자 중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글자는 딱 8개의 글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지에 오는 글자 속에 지장간이라고 또 다른 글자를 숨겨놓고 살고 있답니다. 예를 든다면 자 안에 임계, 축 안에 계신기, 인 안에 무병갑, 묘 안에 갑을, 진 안에 을계무, 사 안에 무경병, 오 안에 병기정, 미 안에 정을기, 신 안에 무인경, 유 안에 경신, 술 안에 신정무, 해 안에 무갑임 이런 식으로 글자를 숨겨 놓았는데 그 글자의 성질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신답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것이 지지에 오는 글자인데요. 이것을 12지신이라고 해요. 12지신이란 12종의 땅을 지키는 수신을 말하는데 방에 따라 12가지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몸을 가진 12지신이 있는데 옛날 과거의 사람들은 12지신이 작기를 물리쳐 준다고 믿어 탑 또는 무덤에 조각을 만들어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로 비유되는데 지금부터 지지에 오는 글자에 대해 그 성질과 이미지, 성향 등을 말씀드려 볼 테니 여러분들은 사주 일간이라고 써져 있는 그곳 가까이에 아래 글자 중 어떤 글자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생각하시며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이랍니다. 자, 동물루는 지를 말하고 사조에서는 겨울에 아주 차가운 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풍요, 다산, 지혜, 불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 동안 땅속에 공간을 만들어 먹이를 저장하고 한 번에 10마리의 많은 새끼를 낳는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지가 곡식을 열심히 모으는 것에 비유해 돈에 대한 욕심이 좋고 돈을 모으는 재주가 많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지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교적이고 매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고가 빠르고 적응력이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축, 동물루는 소를 말하고 사주에서는 차갑고 얼어붙은 겨울 땅을 말하기도 해요. 근면, 성실 그리고 인내심을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소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밤새 열심히 풀을 뜯고 밭갈 준비를 하며 장기를 부리지 못하는 모습이 연상된답니다. 소의 성질은 성실하고 신중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견디는 힘이 강해서 이를 통해 매우 좋은 평판을 듣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우둔해 보이기도 해서 게으름을 나타내기도 해요. 동물로는 호랑이를 말하고 사조 해석으로는 봄에 나무를 일컫기도 하는데 용맹, 위엄, 강직함을 뜻하고 용맹스러움으로 작기나 귀신을 물리쳐 기륭화복을 뜻하기도 해요. 리더십이 상당히 좋으며 추진력이 좋아 새로운 일을 잘하기도 하는데 즉흥적인 면이 있어서 이를 잘 다룰 수 있어야만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동물로는 토끼를 말하고 사조 해석으로는 이제 막 싹이 터서 잘 자라는 나무를 말하기도 해요. 토끼는 온순하고 평온하여 가정의 안전을 뜻하기도 하고 1년에 여러 번 새끼를 낳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격적으로는 타인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이 특징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해 인기가 많다고 해요. 동물로는 용을 말하고 사조 해석으로는 봄의 촉촉한 땅을 말하기도 해요. 영능, 신령, 용은 12지간 중 유일한 상상 속의 동물인데 여의주를 가지고 있어서 날씨에 관계하기 때문에 신통한 능력을 상징한다고 해요. 자신감이 넘치고 리더가 되고 싶은 욕망이 많으며 예술적인 능력이 좋고 목표를 정하면 열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대담한 성격이기에 행운도 많이 따라준다고 해요. 동물로는 뱀을 말하고 사조 해석으로는 아주 뜨거운 불을 말하기도 하는데 영생, 불멸, 다산, 다복을 상징하고 뱀은 허물을 벗는 탈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뜻하기도 하고 신비로우며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분석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는 현명한 능력을 상징한다고 한답니다. 동물로는 말을 말하고 사조 해석으로는 촛불을 말하기도 하는데 강인함, 순발력, 불교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청계로 이끌고 역병을 물리쳐 강인함을 뜻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적응력이 뛰어나 친숙한 존재로 풍작과 건강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고 독립심이 상당히 좋으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기도 하답니다. 동물로는 양을 말하고 사조 해석으로는 뜨겁고 메마른 땅을 말하기도 하는데 순함, 착함, 평화, 지혜. 양들은 혼자보다 때로 몰려다녀 가족의 안녕과 무사를 상징하고 한자 양에는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착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해요. 단체 생활을 상당히 잘하며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평화롭고 차분한 성향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동물로는 원숭이를 말하고 사조 해석으로는 쇠 또는 칼 같은 새로 된 연장을 말하기도 하는데 제조, 영리, 영특. 원숭이는 잘 돌아다니지만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사람과 제일 닮아서 재주가 많으며 영리함을 상징한다고 해요. 재치와 유머가 좋고 여러 일을 동시에 잘할 수 있으며 호기심이 많고 다재다능하여 아주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성향은 늘 긍정적이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고 한답니다. 동물로는 닭을 상징하고 사조 해석으로는 쇠, 칼 같은 새로 된 연장을 말하기도 하는데 성실, 부지런함. 닭의 머리에 붉은 벼슬이 있어서 출세를 뜻하고 벼슬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감정 표현을 아주 잘한다고 해요. 섬세한 면이 많아서 세부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볼 수 있으며 정직하고 신뢰성이 있는 편인데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을 잘 이끌어 번영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술, 동물로는 개를 말하고 사조 해석으로는 아주 메마른 넓은 땅을 말하기도 하는데 충신, 개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스럽고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온 동물로 충성심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예의가 바르며 조직과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심이 많은 편이라서 믿음직한 존재로 평판이 매우 좋다고 해요. 해, 동물로는 돼지를 말하고 사조 해석으로는 넓은 바다의 물과도 같이 큰 물을 말하기도 하는데 횡재, 재물, 선량함, 사람들은 꿈에 돼지가 나오면 횡재나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돼지는 복과 재산을 의미하는데 사조에 해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며 참을성이 많고 관대하고 성실한 편이라고 해요. 협력하는 모습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